내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예산이 국회에서 크게 삭감된 가운데 지자체의 일자리 예산도 제자리 수준에 그쳤습니다. 취업률 감소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가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나 무너진 정읍의 주택에서 50대 남성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당시 함께 있던 일행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이 1,000억 원을 들여 개발하는 정보 시스템이 지역 경제에 300억 원의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이 국회에서 크게 삭감되면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지자체 일자리 예산도 올해 수준에 그치면서 일자리 창출이 주요 국정 과제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공공급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다정 씨. 한 씨는 지난 9월부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1개월 동안 한 달에 187만 원가량을 주는 지역주도형 일자리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차후 다른 직업을 구하는 데나 아니면은 혹여 여기서 다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정부가 이 사업 물량을 배 이상 늘릴 것으로 보고 준비해왔지만 내년 예산 심사에서 604억 원이 삭감돼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지자체의 일자리 예산은 제자리 수준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보조하는 전주시 청년 취업 2000 프로그램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겨우 10명분이 늘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은 한 푼도 늘지 않았고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은 2명분의 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구직급여,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도 국회에서 감액됐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 정말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SOC 예산을 늘리면서 이 청년 예산을 6천억에 깎았다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해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청년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가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취업률 하락입니다. 이대로 가면 존립 기반이 위태롭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을 대표하는 80년 전통의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마친 결과 220명 정원에 114명만이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미달 사태를 빚어 2개 학급을 줄였는데 올해는 3개 학급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고졸 취업자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대우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올해 일반 교과 문제고등학교 지원 현상이 좀 두드러진 것 같아요. 특성화고 1차 입학 전형을 마감한 결과 도내 24개 특성화 고등학교 가운데 18개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일반 농공 상경계열 학교는 대부분 미달됐고 치즈과학고나 항공고 등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들만 간신히 정원 모집에 성공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미달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취업률 하락입니다. 지난해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22%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특성화고는 취업을 목적으로 진학하는데 취업률이 낮다 보니 학생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공고처럼 교육과정을 특성화시킨 학교는 신입생이 모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특성고등학교가 매력적인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4차 산업에 맞게 교육과정 내지 학과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년 뒤면 도내 고등학교 진학 학생이 지금보다 3,0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특성화고에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없을 경우 존립 기반마저도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올해도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고춧가루만큼은 원산지 둔갑이 호락호락하지 않게 됐습니다. 중국산과 국산을 1시간 만에 판별하는 현미경 구별법이 개발됐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배추 수확이 한창인 고창의 한 들녘.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배추를 담은 망에 해남이라는 빨간 글씨가 보입니다. 한 망에 1,000원을 더 받기 위해 고창 배추를 해남 배추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단속반이 문제를 지적하자 엉뚱한 핑계를 댑니다. 해남 것이 아니잖아요. 배추가 커서 지금 여기다 못 담아요. 응? 배추가 커서 사이즈대로 가니까. 사이즈대로? 일주일 뒤 인근의 밭에서도 배추 20톤을 해남산으로 바꾸려다 적발됐습니다. 해남 배추 하는 이유가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뭐하러 안. 김장철을 앞둔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전북에서 적발된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모두 9건. 범위를 올 한 해로 넓히면 53건이나 됩니다. 고춧가루의 경우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현미경을 활용한 새로운 구별법을 개발했습니다. 건조만 시켜 가루로 만드는 국내산은 내부 형태가 유지되지만 중국산은 냉동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세포벽이 파괴된 모습을 보입니다. 기존에는 연구소에서 일주일가량 분석해야 중국산과 국산을 구별했지만 이제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현미경 단속법을 도입함으로써 단속 현장에서 국산과 수입산을 빠르게 판별함으로써 고춧가루 부정 유통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 또한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불이 나 무너진 목조 건물에서 나흘 만에 50대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 현장에서 화투 도박이 벌어졌다는 점을 밝혀내고 이 사망자와 함께 있었던 3명을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또 한 가지, 왜 나흘 만에 시신이 발견됐는지 소방당국이 제대로 현장을 수색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건 지난 8일 아침 5시 40분쯤. 아침에 6시쯤에 보니까 연기가 많이 나고 소방차가 많이 와 있더라고요. 현장에 있던 60살 윤모 씨 등 3명은 급히 빠져나왔지만 단층 목조 건물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이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50살 정모 씨가 귀가하지 않자 아내가 실종 신고를 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정 씨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불이 난 지 나흘 만의 일입니다. 같이 있던 일행분들이 다 대피했다고 얘기를 했었고 지붕이나 이런 쪽들이 붕괴돼가지고 불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던 걸로. 경찰은 8일 새벽 4명이 화투 도박을 하다 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둘이 싸웠고 그 과정에 합의 난로가 넘어졌고 그래서 불이 났고 그래서 그분만 이제 못 나와서 지금 변을 당한 거죠. 경찰은 현장에서 탈출한 3명이 도박을 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정 씨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당국이 화재 당시 현장을 충분히 수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숨진 정 씨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친환경차인 수소차 보급을 늘리는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전라북도 역시 수소차 보급과 상용차 중심의 산업을 키우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울산과 서울에서 수소 전기버스가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는 수소 전기버스 30대, 수소 승용차 4,000대의 보급을 지원합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한 해 50만 대의 수소차 생산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은 2020년부터 수소 상용차의 생산 기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의 상용차 부분도 결국 이제 수소 상용차로 옮길 거고 그런 부분을 여기서 하게 된다면은 내연기관의 유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소차를 생산하는 그런 또 산업 구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라북도는 산업 육성에 앞서 수소차 보급에 나섭니다. 내년 초까지 시군 수요 조사를 거쳐 내후년부터 10년 동안 수소차 14,400대를 보급합니다. 우선 내년에 관용차로 수소차 10대를 시범 보급합니다. 5대는 전라북도에, 5대는 완주군에 보급해서 도민들에게 수소차의 안전성을 더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수소차 운행 기반인 충전소도 24곳을 확보할 계획인데 충전소 건립비 15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면서 내년에 충전소 한 곳을 완주에 짓습니다. 전라북도가 또 정부가 투자하는 계획하고 연동해서 앞으로 완주군과 전북이 수소차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초에는 현대차 전주공장과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세웁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오늘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변호인은 토론회 당시 황 군수의 발언은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며 발언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군수는 농협조합장 재직 시절 직원과 공모해 친구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배임 전과에 대해서 조합 대표로서 부득이하게 책임진 것뿐이라는 허위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기재하고 토론회에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예결위는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전라북도는 7조 530억 원 중 37억 원을 삭감하고 전북교육청은 3조 4,600억 원 가운데 173억 원을 잘라냈습니다. 전라북도 예산안에선 일자리와 산업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혁신도시 악취 관련 중복사업과 세계 잼버리 홍보 예산 일부가 삭감됐습니다. 전북교육청 예산은 시군 교사 관사 신축비 72억 원과 가칭 전북교육수련원 신축비 49억 원, 공기순환기 예산 20억 원 등이 잘려나가 삭감폭이 커졌습니다. 내년에 전라북도 의원들의 월정 수당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 2.6% 오릅니다. 전라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도의원 월정 수당을 3,511만 원에서 91만 원 인상하기로 의결해 연간 의정비는 1,800만 원의 의정활동비까지 더하면 5,402만 원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정비 심사를 마친 군산시와 장수군, 임실군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 2.6% 이내의 인상폭을 결정했지만 완주군은 행안부 상한선에 근접한 21.15% 인상을 잠정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1,000억 원을 들여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이 되자 새롭게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데요. 지역인재 채용과 주거비 등으로 지역 경제에 300억 원의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된 우리은행이 전북혁신도시 사무실에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금 분야 전산 시스템과 경영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입니다.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와 이용의 편리함을 제일 강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 업무를 고도화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더욱더 편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정보화 사업의 규모는 1,000억 원입니다. 대우정보 시스템과 핸디소프트 등 모두 34개 정보 개발 회사 등에서 컨설팅과 개발, 납품 설치에 950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합니다. 이 가운데 전북 혁신도시에 미칠 파급 효과는 300억 원가량입니다. 사무실 임대와 식비 등 주거비에 145억, 지역 협력업체 아웃소싱에 150억 원이 쓰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20명의 지역 인재가 신규 채용됩니다. 국민연금 정보 개발 업체들이 정보화 사업을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따라서 지역으로 이전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은행 측과 그리고 관련된 협력업체하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곳에 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전북에는 IT 전문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유지 보수를 위해 이들을 어떻게 지역에 머물게 할 것인가가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에서 취업자 수가 줄고 실업자 수가 늘어나는 등 고용 한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의 취업자 수는 92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천 명 줄었고 고용률은 59.3%로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실업자 수는 2만 1천 명으로 5천 명 늘었고 실업률은 2.3%로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1,370건, 피해 금액은 7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피해 금액은 79%, 건수는 45%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전라북도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금융사기 예방 홍보와 교육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JB금융의 김한 회장이 사임을 밝힌 가운데 2대 주주인 삼양사가 지분율을 10.11%로 높이고 최대 주주가 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양사의 지분율 확대는 4년 만의 일로 금융권은 최대 주주가 된 삼양사가 사실상 김한 회장의 후임을 낙점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는 오는 21일에 지주 이사회를 열 예정이어서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다음 주 중반쯤 차기 회장 후보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부안군 동남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대부분의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미약한 진동으로 신고된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7월 무주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관측된 뒤 5개월 만입니다. 전북 상인연합회가 올 한 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선 사람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명산시장 복태만씨 등 17명은 도지사상을,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 이국씨 등 5명이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상인연합회 하연수 회장은 내년에도 전통시장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전북 상인연합회는 내일까지 워크숍을 열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제23회 전주 전통공예 전국대전 시상식이 오늘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목칠 부문에 당초 문화물 출품한 김경자 씨가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또 금속 부문 김영수 씨와 민화 부문 김현우 씨가 금상을 받는 등 모두 45명이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홀로그램 산업의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세종대학교 김태근 교수는 홀로그램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 발전에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연구원 이지훈 박사는 홀로그램 서비스 지원센터 유치와 홀로그램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전북이 홀로그램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진안 영하 7도, 전주 영하 2도 등으로 춥겠고 서해안 지역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6도, 남원 5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진안, 무주 등 동부 내륙 지역에는 오후 한때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